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 김병관 회장님 모시고요. 세 번째 시간이죠, 회장님? 예.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정치개혁, 즉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회복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장님이 국민들 주권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회장님 쉽게 좀 해주세요. 예. 아주 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 5,300만 국민 중에 1,000만 명 이상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예. 자, 우리 회장님께서도 오늘 주권 회복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회장님. 예. 우리가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해왔는데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투표장에 나가긴 나가는데 특히나 이제 입헌 민주주의라는 것은 광장에서 우리가 100가지 행명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표를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을 당원과 그 지역의 이 주민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국회 가서 법도 만들고 어떤 나라의 방향도 제시하고 이러는데 지금 어쩌다가 이제 이게 민주주의가 너무 이래 거꾸로 민주주의가 됐어요. 퇴보하고 있죠, 퇴보. 예. 후퇴하는 것 같아. 선진제국은 이제 다들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국민 경선입니다. 그렇죠. 국민 경선제로 해서 이제 주민들이 누가 정치 지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당원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야 그 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이 진정한 대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비명 행사 공천, 대장동 대박 공천, 뭐 김혜경 공천, 또 이쪽에는 뭐 한동훈 공천, 김건희 공천, 잘못된 거죠. 명태균 공천, 뭐 네. 이런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매간 매직의 원상입니다. 지금 매직. 저 국회의원 하던 그 저기 저 안산의 그 무슨 여지 시의원 후보한테 1억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시의원 하면은 뭐 한 10억 단위, 저 시장, 군수 뭐 이런 거는 거의 한 살림 규모가 큰 데는 한 10억. 옛날에 1990년도 그때는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뭐 공천자금 50억 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30억 주고. 그 박찬종 우리 그 선배도 그 전국구 조모시라는 사람한테 50억 받아갖고 쓰고는 그거 갚는 자꾸 막 똥줄이 탔죠. 한 색이 안 나버렸거든. 그 신정당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한국의 정치가 이제 왜소해졌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자 노무현 이 정치해, 김무성이 해, 홍준표 해, 저 김문수 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DJ 김대중 씨는 말도 못하죠. 막 짝대기만 세워야 되는 데는 지역구 이런 데도 막 엄청난 헌금을 받고 이랬다더라고. 뭐 법밭 주고받고 하는 걸 보진 않았는데 사고가 터져갖고 맨날에 이제 그게 이제 재판이 붙고 이래리 그 드러나는 거는 재수 없는 사람들만 이제 운이 나쁜 사람은 드러나거든. 이 쌀 뭉던 게는 안 들키고 딩게 뭉다가 들켜가 박순자다. 안산에 박순자 의원이 지금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치가 아주 왜소해진 거예요. 마이너리가 된 거야. 문호가 없어. 문호를 개방해서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것더만 훌륭한 지도자가 이래 나와서 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돈 없고 백 없으면 그 근방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다바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이 건국과 근대화 세력이라는 게 세계 역사를 바꾼 두 번이나 바꾼 어마어마한 그 중심당 국힘당이 아니 대통령 후보가 없어갖고 양자를 데리다 후보를 시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자라더라도 당내 인사 중에서 이래 선택을 해가야 이런 사고가 안 나는데 좌파들의 실체를 1% 말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안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듯이 이 메간매직 수준의 정당의 이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정당 당수화돼가 지금 정치 생명이 끊어진 사람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 뭐 되지도 못하고 됐다가도 친이 진박하다가 이명박 그 여소사 되는 게 전부 사유화해갖고 대통령이 법에 금지되어 있거든. 정당의 그 일에 간섭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뭐 했다 이래가지고 예 무슨 처벌도 받고 이랬는데 전신의 이 당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무덤이라. 그런데 당수는 설하려고 그 셀럽 비슷한 이준석이라든지 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당 대표를 만드는 이 낮은 우리 국힘당의 수준 이것을 이제 이번 기회에 싸그리 우리가 이래 정리를 하고 정당의 권력은 권리는 예, 없어야 돼요. 정당한 선진제국에서는 당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룰을 정하고 공정한 게임을 하는 감시 감독 선에서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니 저 어디 나가라 니 저 경남에 출마한 사람은 서울로 올리고 서울에 출마 이게 큰 미개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권을 강탈당한 겁니다. 근데 주권을 강탈당했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면 몰라요. 우리가 이 주권 행사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다 이래 하는데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번에는 이 정치계 갈로 치고 주권 회복 이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내일부터 이래 전개를 합니다. 전국으로 다닙니까? 이제 제가 하면은 이제 이 모바일로도 받고 아, 뭐 또 이래 이 뭐 전화로 장날 같은데 설명하던데 전화가 되는 거뭐 070 저는 이제 그 기술 잘 모르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또 그런데 뛰어난 사람이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그런 건의가 있으면은 저 전화번호가 010 8285에 5768입니다. 저희 우리 대담을 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전화를 주시도 좋고 가능하면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또 연수원을 차려놨는데 그게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여하튼 뭐 밤을 새도록 우리 이제 이런 토론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고 또 자유수호 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인천 강원도 경기 제가 총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군구에 내가 그 조직의 단체장을 하겠다 이래 신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교수님 저 자막에다가 나중에 예. 내 전화번호를 좀 넣어주세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겁 안 납니다. 저는 16살에 공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북한을 찬양하고 다니다가 경찰서 잡혀가가고 엄청나게 내가 혼이 나고 월북을 하려고 휴전선까지 갔다가 거기서 내가 어느 선사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 전향이 됐습니다. 연기술을 공부해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아주 개똥 철학이더라고. 막스 앵겔스의 그 처음에 막스 앵겔스 사상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세계의 지성들이 거의 소수의 철학자들 외에는 한호성을 지었어요. 인간성 회복 운동이라고. 그러나 이 알렉스 토커빌이라든지 미국의 케난 박사나 이런 분들은 성과학의 경쟁이다. 이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자유진영이 이 건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6.25 전쟁에서 밀려가 그게 이 적하의 세계 적하의 교두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든 겁니다. 지금 세계가 수세기간 암흑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에 우리는 낙동강 방화선과 올림픽을 유치해 갖고 세계 역사를 2번을 바꿨습니다. 이제 3번째 바꾸려면은 우선 첫째가 이 정치 개혁부터 해야 돼. 정치가 뭔지를 대통령이 감옥 가는 대통령이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돌발 사고가 생겼는데 잘났습니다. 이제 잘나기는
했는데 결국 붙어야 될 큰 싸움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야무지게 한번 붙어봅시다. 그리고 회장님, 예. 우리나라 그저 헌법에는 예.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아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정원수는 300명으로 한다 딱 정해졌거든. 아 예? 그래요? 예. 예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칼럼에도 많이 썼어요. 신문에.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예, 예, 반으로 예. 줄여야 된다. 예. 예산도 낭비하고 예.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요즘 22대 들어가지고 이 법안 만드는 거 국민 경제 생활 법안은 없고 전부 다 그냥 입법 폭주인데 예. 진짜 이 독재야 독재. 너무하더라고 이거 나 정말. 예. 그건 적군이 쳐들어오갖고 우리를 게릴라전을 해갖고 지금 구석구석이 점령을 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안 됩니다. 뭐 내란 선동 처벌배 뭐 그 전리품인데. 뭐 부성선거 무슨 뭐 개헌법 국회법 뭐 그냥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건 저들의 전리품인데 네. 우리가 자꾸 떠들면 그 사람들의 이 정과의 이걸 과실해가 어벙한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싸움을 이걸 이 수뇌부를 네. 대가리를 잘라버려야지 이 잔챙이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찌질이가 됩니다. 이재명이다 문재인 이런 거는 그 주사파의 이 서열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서열도 없죠. 예. 그 아이 근데 박선원이도 저기 뭐야 이재명보다 서열이 높다는데 박선원. 그래? 예. 박선원 있죠. 그 얘는 주사파 아니라니까 이재명이는 아니 저 박선원 현재 예. 저 뭡니까? 서열이 당연히 높죠. 네, 서열이 높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전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문수 장관 있죠. 김문수 장관. 예. 좌에서 그러니까 좌익 24년 했더만. 예. 그리고 우익 24년. 그렇죠. 예, 48년을 좌익을 했다고. 이게 진정한 김문수 장관이 국회라고 예. 봐요, 저는. 지금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냉탕 온탕을 넘나드는 분이 유일하게 이제 몇 있어요. 이제 이번에 안 된 하태경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한번 하다가 이게 짧아요. 운동권 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하태경이도 하태경이도 주사파죠. 주사파였나요? 예, 예. 아, 저 옛날 저 몇 년 전에도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일단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저 경선했는데 떨어졌죠. 예. 이 20대의 그 사고에 그 전환시대의 논리 뭐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 사색 이런 이념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환시대의 논리가 50년 출간됐는데 50년인데 이번에 50주기를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것이 모택동 이 문학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예. 인육을 먹은 놈들을 찬양한 글인데 그게 운동권들의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그런 뿌리를 갖고 우리가 사상 전쟁을 해야 돼요. 밖에 나와서 뭐 이재명이 구속 백날 떠들어보세요. 그놈들은 이재명 키워주는 꼴바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입을 쓰고 만세 부르면 되겠어요. 저 이 어리뻥뻥한 콩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껌둥인지 흰둥인지 모르는 우리가 참 앞만 보고 살아온 선량한 국민들에게 이 기막힌 비밀을 전달하기만 하면 한순간에 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저 빨치산은 옛날에 그 지리산에서 토벌되듯이 이번에 한꺼번에 한 구덩이 우리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걸 전략을 이 김병관이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래 자랑을 세긴 안 했는데 솔직히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낸 것도 김병관이가 2003년도부터 한미동맹 강화 태극기 집회부터 강정구와 사상 논쟁을 해가지고 그들의 이 졸개들을 무작 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10,000명 서명운동 전작권 반대 또 율곡 포럼을 재학문인회가 전국 시군구에 동시다발로 창립을 해가 매달 한 번씩 이 안보 강연을 하고 이 의식화를 시키고 어버이연합을 만들어서 8,000번 집회를 하고 이래가 또 대통령을 만들어 줬더만 이념의 시대는 같다. 뭐 중도 실용이다. 뭐 국민 통합이다.
이래 겉멋을 부리고 이 이념적 충성 세력을 전진 배치해가지고 저 뿌리를 이 빨치산의 이 씨앗을 말려야 되는데 그런 일 하다가 자기네들이 된통 걸려가 감옥으로 가고 정권도 내주고 이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만나 이래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짜 정신 못 차리면은 예? 예.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아이 그럼요. 예? 이거 뭐 세계가 요동칩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세계 역사가 뒤흔들 만한 거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뭐 이런 좋은 글이 있으면 퍼나르기도 하고 이런 방송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이웃에서 전달을 하고 이 손가락 운동이 이 미사일입니다. 저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 거는 이 소총부대 그런 지금 저쪽에는 드루킹 핵폭탄입니다. 드루킹 한 거는 176대 스마트폰 요거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중국에가 지금 인구가 한 15억 되잖아요. 회장이. 예. 그런데 한 3,800만 명이 예. 이 드루킹 부대가 있대요. 예? 예. 그래 전 세계로 움직인다는 거야. 중국이. 그것도 이제 와해시킬 수 있는 거는 예. 중국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못 갑니다. 나는 걱정되는 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을까. 뭐 이대로 가면 그래 되죠. 예. 그냥 잠자고 있다 보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이 세계적인 전쟁을 마감을 시키고 예. 새로운 대공비의 정신 개벽의 제3물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구치소라는 저 선방 안에서 공부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 통찰력을 키우고 더 훌륭한 이래 희안을 가지고 이래 나올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뭐 우는 사람 뭐 우리 애국자들이 찜질방에 그 대마다가 막 몸을 벌벌 떨고 막 나와요. 오요. 막 울어. 그런데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바닥을 치면 올라가듯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 영웅이 지금 등장하니까 걱정 마세요. 제발로 걸어가라고 내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소책자 있잖아요. 너거는 그리고 자진 출두했잖아요. 몰라 막 잡혀갔다는 자진 경찰들이 출두했어요. 아니요. 자진 출두했어요. 예. 그때 이 우리 좌우 갈라져 갖고 이래 내전을 치는 것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그 이제 투쟁력을 약간 길러준 거는 다행인데 그때 너는 이 법을 이래 지키지 않지만 나는 악법도 보기 삐다. 여튼 끝까지 한번 우리 해보자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싸움이 좀 쉬웠는데 좀 이제 어렵지만은 같이 우리 노력합시다. 회장님 제가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 네. 이은영 부장판사가 그게 우리법 연구 회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좌파 이 사법 카르텔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은영 판사가 잘못했다고 보는 건 뭐냐?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는 체포영장을 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원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진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체포영장에다가 자필로 110조와 111조를 외외로 한다. 지가 무슨 입법기관이야? 지가 법을 만드는 친구냐고. 이은영 부장판사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 나중에 처벌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성적표가 엄존하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뭐 저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염라대왕인지 하나님인지 누군가 지켜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옥이 무죄라도 인생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우리가 이 인문학적인 식견을 우리가 넓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맞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